뭐라 그랬어? 이 기사님. 너 이런 싸가지인 줄 알았으면 성재영 할아버지가 부탁해도 안 했어. 너 운전할 줄 알지? 이 질문으로 시작된 회차는 곧 이지환과 박영나의 팽팽한 갈등으로 불을 붙였는데요. 전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뱉은 충동적인 사직 선언은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존심과 보디가드라는 직업에 대한 낯설미 동시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환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결국 박영나에게 직접 사과하며 제가 미숙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업무 태도를 고치겠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영나는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고른 뒤 차갑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감정이 업무를 방해하면 계약은 바로 종료해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 체계는 제가 정합니다. 그 말은 곧 업무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었죠. 이지환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깨물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이번엔 버티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 업무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바쁜 와중에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오늘 저녁 시간 돼? PC방 예약했어. 수정이도 올 거고. 지은호는 피곤한 얼굴을 잠시 들더니 웃으며 좋아요. 오늘은 내가 딱 이길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PC방에서 모니터 불빛 아래 얼굴을 맞댔습니다. 게임에서 졌을 때 성재는 괜히 은호야, 내가 지켜준다니까 왜 앞에 나가라고 투덜거렸고, 오수정은 둘이 뭐야, 부부호흡이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는데요. 지은호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수정아, 그리고 선배, 난 이제 소개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친구로 오래 가고 싶어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 속에는 이지혁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다잡으려는 의지도 담겨 있었죠. 박성재는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오래 곁에 있으라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절친 삼총사다 하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혼자 카페 근처를 서성이며 작은 다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가구를 손보며 땀 흘린 뒤였는데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늘건설에서 보내온 금전 보상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서류에는 깔끔하게 금액과 조건이 명시돼 있었지만 동시에 철저한 비밀 유지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보아가 전화로 그게 서로 덜 피곤해. 돈으로 받아요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이 겪은 치욕도 결혼식장에서 당한 수치도 모두 잊으라는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버티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는 결국 밤마다 달리기를 하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울수록 생각은 가벼워진다고 믿고 싶었고 땀이 식을 때쯤이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고르는 침묵을 택하겠다. 남이 강요하는 침묵이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뭐라도 정리하고 돌아오겠지. 당신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홀로 남겨진 아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방황 중이라는 걸요. 이상철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의 고충을 들으며 나도 기술 하나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택시기사로 힘겹게 버티는 동년배들을 보며 늦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는 다짐을 한 것이었죠. 나이 들어서 배우면 뭐 어때? 아직은 손이 멀쩡한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력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고성이는 딸 박영나의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지환이 도중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린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 친구 동생,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영나는 귀한 아이야. 한 번의 실수로 이미지가 손상되면 끝이야. 박성재는 난감했습니다. 동생처럼 아끼는 지환의 실수는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환이에게도 자기 몫의 자존심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지환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멈춰도 계속 흘러가. 하지만 내가 중간에 차 문 열고 내려버리면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끊겨. 다시 돌아가서 끝까지 해라. 그래야 내 얘기를 내가 이어갈 수 있어. 그 말은 꾸중 같았지만 사실은 간절한 조언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본격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재와 연인 콘셉트로 코믹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냐? 케미 미쳤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죠. 이 영상을 마감 직전에 카페에서 우연히 보게 된 지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콕 찔렸습니다. 질투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진심이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선배 마음은 선배가 지켜야죠. 전 제 마음을 지킬게요.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지켜. 근데 내가 힘들면 내 마음도 내 편인 거 알지.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호는 카페의 마지막 불을 끄려다 문 앞에 서 있는 이지혁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매니저로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잠깐 앉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들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에 물을 나눴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만 여기 머물고 싶었어. 근데 그건 무리겠지. 그냥 내 얘기를 듣고 싶었어. 지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여기선 머무는 건 제가 선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선배, 지금은 하루 루틴이 제일 중요해요. 뛰고 일하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선배를 버티게 할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겠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밤 이지혁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뒤흔드는 사건이 예고편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늘건설에서 다시 수정된 보상안이 도착한 겁니다. 순수한 금전 보상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을 크게 올리면서 동시에 발언 범위를 더 좁혀놓은 서류였습니다. 이지혁은 창문을 열고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종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받으면 편해지지만 잃는 것도 많다. 거절하면 힘들어지지만 지킬 수 있는 게 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결정을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대답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아내 김다정에게 학원 안내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용접 자격증 따보려고 해.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겠지. 김다정은 놀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하면 잘하죠. 난 믿어요. 그 순간 조옥래와 김장수도 박수를 치며 배우는데 나이가 어딨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그 집안에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지혁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하늘건설 보상안 실무협의.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지은호, 박성재, 이지환,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